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주말이지만은 오늘 나온 소식들을 또 짧게 한 번씩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몇몇 분석가들이 예측을 했었던 것처럼 주말에는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미국 기준으로는 토요일인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7,859달러까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알트코인 시총 차트입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서 더 뚫지 못하고 크게 하락했었던 알트코인들, 최근에 무려 이 정도까지 떨어졌었다가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더니 오늘쯤 해가지고 이렇게 높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혼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알트코인과 같이 올라가는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망들 및 나온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테더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난 9일 동안 무려 10억 달러가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엄청난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몇몇 매체에서는 이런 테더의 움직임 덕분에 비트코인 랠리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더의 엄청난 시가총액 상승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 4일 이후로 두 번째로 빠른 확대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자금들이 테더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최근에 비트코인에 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하락을 피해서 테더로 자금이 몰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테더 쪽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몰려 있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 출시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출시 전까지 필요한 최소 수량 스테이킹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나왔었는데, 지금은 무려 100%를 넘어서 148%에 달하는 이더리움 물량이 이더리움 2.0 네트워크에 스테이킹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메인넷 같은 경우도 런칭되기 전에, 출시되기 전에 가격이 막 오르다가 메인넷 출시 3일 전쯤에 가격이 하락하는 암호화폐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과연 이더리움 2.0은 어떨까요?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70만 개에 달하는 이더리움이 앞으로 2년 동안 묶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만 개가 아니라 77만 개니까요. 조만간에 100만 개도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소식 중에 중국의 주정부가 이 플러스 토큰 주동자들, 이 스캐머들로부터 4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몰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와 동시에 이게 매도가 돼버리면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나왔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의 마이닝풀, 대형 마이닝풀인 BTC탑의 CEO가 중국에 있는 장외거래 플랫폼들과 소통을 해봤더니 이 몰수된 암호화폐는 이미 매도가 됐다고 합니다. 시기는 2019년 연말에서 2020년 중순 사이에 모두 현금화가 됐다는 것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상승 전에, 훨씬 전에 매도가 완료가 됐었죠. 이미 소화가 된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플러스 토큰에 관련된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디 플러스 토큰 스캐머들 같은 경우는 꼭 사용에 처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싱가포르의 3대 은행,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대화은행, 유나이티드 오버시스 뱅크가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더블로그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관리자를 그들이 구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은행인 DBS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에게 있어서 암호화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는 웬만한 은행들에서는 전부 다 암호화폐를 취급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들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조셉 영이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암호화폐가 고점 대비 17%의 큰 조정을 맞았지만은 고래 및 고액, 순자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중장기 강세를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봤을 때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은 유기적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모멘텀이 축적되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매자 수요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채택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상승과 비트코인 지금 현재의 가격은 거품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허세를 부렸었더라면 이번만큼은 허세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중장기 강세 전망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싱가포르 소재 스택 펀드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다.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단계다. 이대로 궤도에만 잘 오른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스위스 금융기관 세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2만 달러 이상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대량 보유자들의 지갑 내 비트코인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역시 여기 합세를 하면서 최근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과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는 물론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긍정적 신호이자 지표다라고 전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찬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도 비트코인에 물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는 만약에 장기로 이 장투로 시장에 들어오셨더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얼마 전에는 노보그라치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자 CEO인 마크 유스코가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장기 투자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지만은 그 큰 변동성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가격이 쭉 상승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죠. 최근 몇 년간의 이 자산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성장률이 단연 1등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트코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일찍이 눈치챈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회사 수익도 엄청나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1690개를 추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수를 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여러 신탁 회사 그리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암호화폐가 시장에 풀려도 금방금방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을 또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단기적인 바닥을 정확하게 짚었었던 인컴샥스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내 예상대로 펌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상했었던 비트코인 예상 펌핑 가격은 예전 글에서는 19,000달러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18,000달러 초반대까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18,000대에 넘어가는 그 저항선을 뚫을 수 있다라면 높게는 18,8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자, 그렇지만은 이번에 반등을 예상했었던 모든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 후에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을 뚫을 거라고 예상하는 모습은 제가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후에 이 조정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반등 같은 경우는 주말 반등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비트코인 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불트랩이다, 임시 반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트레이딩은 하지 않고 현금 포지션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크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결국 14,000달러 혹은 12,000달러대까지도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때 되면 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낼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린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의 채택, 이 성장률 커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은 상황.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성장해 나가면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산으로 성장되게 되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극단적 탐욕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비트코인 극단적 탐욕 단계에 머무는 최장기 기록을 수립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투자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투자는 언제나 여윳돈으로 그리고 길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면서 진행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오늘도 햇빛 뿌리기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